프랙티스 1번부터 진도 나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문장부터 Some people may be 동사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whereas others may never have heard of it. 여기까지 이렇게 동사 되는 거죠. 동사 두 개야.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는 하나 필요하죠. 어디? 여기 whereas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동사 두 개, 접사서 하나. 어떤 사람은요, on the verge of,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on the verge of 밑줄, on the verge of 밑줄 치시고요. on the verge of라는 표현에서 verge가 뭐냐면 여기 요 언저리를 말하는 거야. 요 끝자락.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툭 떨어지잖아. 오케이? 그 상태가 변화되려는 찰나죠. 막 뭐뭐 하려 한다.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 뜻이 되는 건데, 재미있는 건 on the verge of에서 이 of가 전치사잖아. 전사니까 뒤에 뭘 썼어? buying 이라고 하는 ing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서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표현 중에서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게 사실 이거를 많이 알고 있죠. be about. be about를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be about라는 형태를 쓰면 얘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e about에서 to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on the verge of에서 over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상품 이제 막 구매하려고 하는 찰나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may never have heard of it.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still others. 잠깐만. 여기 still others 밑쳐줘봐. still others. 밑쳐놓고. may have 동사. an interest in the product. but do not have any money. while others might be aware of. be aware of를 그냥 묶어서 동사를 보세요. be aware of 무엇을 알다라는 뜻이야. The product but are not yet interested. 여기까지 이렇게. 동사 지금 4개죠. 동사가 4개니까 접사 몇 개? 3개가 필요해.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 bu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whi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런 다음에 but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죠. while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but 뒤에 are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 요 might be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but 뒤에 do not have가 2번이 되는 것이고 얘가 1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됐죠?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전사 플러스 명사 정도만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자체는. 근데 우리가 좀 생경한 표현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still others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still others를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이렇게 있다. 제일 먼저 얘 뭐라 그런다? 얘를 one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를 another 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인데 확실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를 쓸 수 없어. 여러 명 복수니까 어나 on도 쓸 수 없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얘가 그냥 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others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도 others잖아. 그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쓸 수 없고 복수니까 어나 on 쓸 수 없고 others를 쓴단 말이야. 그럼 얘도 others라고 써버리면 뭐야? 얘도 others고 얘도 others고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still others 써주는 거죠. 이게 still others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온 얘네들은 이제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더를 써주고 복수니까 the others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순서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still others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여기서의 others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뒤에 still others가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이걸 보고 결정하라고. 오케이? others가 나온 다음에 still others가 나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뒤에 조금만 더. 콜론 썼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더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더. Others might be interested, but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and so forth. 이렇게요. 여기서 at present는 가능 묶으세요. 현재로는 이런 거죠. 현재로는 have a need for the product and so forth. and so forth라고 하면 기타 등등. 여기서는 기타 등등. 이런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동사가 2개 나왔으니까 접속사는요. 여기 but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1번 되는 것이고 얘가 2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흥미는 있어. 흥미는 있지만 지금 당장 상품에 대한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잖아, 종류가. 이런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상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각각. 상황이 각각 다 다르다.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야. 누구의 상황이? 구매자. 구매자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냥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한 거죠. 그냥 이 내용 하나야, 그냥. 좀 더 가볼게요. Makers need to, 잠깐만 여기 밑줄 칠게. need to be aware of, 여기 밑줄 칠게요. 왜 내가 여기다 밑줄을 쳤냐면 need to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뭐야? 아, 필자가 지금 주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and be prepared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동사님 두 개입니다. 접수 하나 필요하죠? 여기에 and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여기 be prepared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 이 앞에 나오는 be aware of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케터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적절한 시기에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서의 these stage가 뭘 말하는 거야? 이 전체를 these stage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각기 다른 상황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구매자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 구매자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 아하, 요 다 다르다라는 것을 구매자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마케터, 판매자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하고 한마디 할게요.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그죠? 뒤에 보니까 for example 별표 치세요. 예를 들어서 예시죠. 근데 예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오죠? 예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체와 일부죠. 전체와 일부. 요걸 잘 생각해 놓고 좀 더 가봅시다. A couple who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to buy another large house, but very well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when perhaps they have started a family or are earning more money. 이렇게. 동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죠. 5개, 접수가 4개 필요합니다. 찾아볼게요. 여기 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but 이란 단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en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or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서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문장이 되게 길긴 하지만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잠깐만, 근데 문법적인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 who라고 하는 것이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우리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항상 뭐 신경 써라? 여기서의 수일치라는 부분 신경 쓰라 그랬죠. 커플이니까 커플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둘이 하는 거야.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그들의 첫 번째 집을 구매한 커플은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걔네가 시장에 또 나올 리가 없잖아. 아니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 집 샀는데요. 무슨 필요가 있어. 게다가 돈도 없을 거고. 돈도 없고 필요도 없다? 잠깐만. 세상에 돈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집 사는 상황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앞에 전체 내용들. 각기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 얘가 전체가 되죠. 얘가 전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택 구매로 인해서 돈, 필요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상황. 이게 뭐가 돼요? 이것이 부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 전체와 부분이 뭐다? 바로 예시다. 그래서 for example 이라는 표현을 써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시까지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가보죠. 집사로도 나오지 않을 거야. But 그러나 very well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가 되면 그럴 거야. 시장에 있을 거야. 컴마 when이죠. 컴마 when인데 이건 부가적인 설명이 되는 거지. 부가적인 설명은 어떤 것이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어쩌면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뭐 이랬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돈을 겁나 많이 벌었어. 돈이 많아져서 더 큰 집 사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마케터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 글은
필자가 정확히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쭉쭉쭉쭉. 오케이? 그냥 굳이 주장을 찾자면 여기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각기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그래요. 됐죠? 자, 2번 가보죠. 1강 2번이에요. 첫 문장 시작이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여기까지. 근데 뒤에 좀 더 나오죠.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change them, and then pass them on the future generation. 이렇게. 동사 저 여러 개 나왔네. 5개씩 나왔어요. 찾아볼까? 제일 먼저 여기 that. 이렇게 대시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대시를 그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이 that을 보자마자 항상 that을 보자마자 너희가 생각해야 돼. that 보자마자 뒤에 빠진 거 있나? Human beings are historical. 빠진 거 없구나. 얘는 뭐다? 접속사. 접속사 that은 누구 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나와야 되는데 deny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군. 그래서 that이라는 표현은 맞는 거죠. 헌데 있잖아. 이 문장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few philosophers 이렇게 나왔죠. few philosophers 이렇게. 근데 a few가 아니라 few야. a few가 아니라 few.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을 V날 철학자가 거의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 사실을 부인할 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 그냥 부인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할 때 좀 빨리 정보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구나. 됐어요? 잠깐만. 그럼 이 아예 써놓고 할까요? 첫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 있잖아. 인간은 역사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뒤에 조금 더 갈게요. That 설명 나옵니다.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여기 동그라미 1번, 얘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and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pass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pass라는 단어를 on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pass on, 전달해 주다, 물려주다 이런 거죠. 물려주다.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things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떤 것들을 things,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물려받아서 변형시켜서 물려주는 거죠. future generation,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인간이란 존재가 역사성을 띠고 있다. 역사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inherit를 하고요. 우리가 선조로부터 inherit라는 것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시키죠. change라는 것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pass on, 후세들에게 물려준다. 누구한테? 후세들에게. 이렇게. 이래서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for example 별표칠게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인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역사성을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이거죠. 예시.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가볼게. Language is something that we learn and change. 묶어서 볼게요. learn and change. As we use it. And the same is true of science. Scientists start with a body of theory and then go on either to confirm or to disconfirm it. 그래서 동사는 지금 6개씩이나 나왔어.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여기 as라는 단어가 있어요. as we use it. 그런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대시를 그었구나. 여긴 따로 떼어서 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and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의 or이라고 하는 것은 to confirm or to disconfirm 이렇게 붙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우리 하나 빼먹었네. 여기 대시야.
됐죠? That we learn and change. 이거 앞에 수식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뭐 문법적인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 예시. 첫 번째 예시로 나오는 것이 예시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조들한테 물려받는다? 물려받는다에 상관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배운다는 거죠. learn.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서 뭐 한다고요? 변화를 시키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근데 이제 뭐 후세한테 물려준다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재밌는 표현이 이거다. 여기 보니까 and 그리고 the same is true of science. the same is true. 똑같은 게 사실이다. 어디에서? 과학에서. 그럼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언어 그리고 과학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자들은 시작을 한대요. 뭘 가지고? With a body of theory.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시작한대. 이론. 이론이라는 게 뭐야? 나보다 누군가 먼저 세워놓은 것,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게 바로 이론이야. 여기서 이론을 가지고 body of theory, 이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then go on.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거죠. go on.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confirm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 있다? disconfirm.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disconfirm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거 아니니까 이게 바꿔. 알고 보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걸 변화라고 말해주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다음. 근데 봐봐.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family, the state, banks, churches, and so on, most of which are modified forms of earlier practices or institutions. 동사는 두 개입니다. 접사는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most of which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 문장이 좀 긴데요. such as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예시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조직, 사회 기관이라고 하는 게 가족이나 뭐 국가나 은행이나 뭐 교회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사회 조직을 말하는 거야.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most of which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most of which 여기다가 별표 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별표를 쳐야 되는 것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이 R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 most of which 이렇게 하면 선행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로친 거 없애봐. 이거 가르치면 싹 없애봐.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가 누가 돼? social institution. 얘가 되는 거죠. 사회 조직. 근데 봐봐. 그럼 이 most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 조직의 대부분이죠. 맞아? 이거 지금 셀 수 있잖아. 복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복수가 된다는 거죠. 얘가 복수가 되는 거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하고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됐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회 조직의 대부분은 are modified forms.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요거 혼동하면 안 돼. 혼동하면 안 돼. 여기 are 한 다음에 modified formed야. are modified가 아니라고요. 이거 수동태 아니야. 이해됩니까? 걔네들은 이 대부분 사회 조직들은 변형된 형태인 것입니다. 변형된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혹시라도 문법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야 너 여기 요거 표현 맞게 틀리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BPP 수동인데 왜 뒤에 명사가 나오지?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야. are modified forms야. 약간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뭐에 대한 변형된 형태냐면 earlier practices or institution. 초창기의 관습이나 초창기 조직의 변형된 형태인 것입니다. 됐어요? 이 부분 문법적으로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는. 알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조금 뭐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겁니다. 잠깐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also라는 단어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also. 또한 also라는 표현 언제 쓰는 거지? also라는 표현? 했던 말 또 할 때 쓰는 거잖아. 앞에서 했던 말이랑 비슷한 얘기 또 나왔을 때. 그럼 봐봐. also true. 또한 사실입니다. 잠깐만. 또한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여기서 과학에서 사실이죠. 근데 사회 조직에서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와야 돼. also가 뒤에 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적어볼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여기다가 also를 쓰는 거라고. 또한 언어와 과학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 사회 조직.
사회 조직에서도 또한 마찬가지.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는 건 뭐야? 물려받는 것은 뭐 조직들이죠.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우리가 물려받는 건 사회, 뭐 조직 이렇게 말할까요? 조직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제 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거나 그게 뭐야? 여기에 modified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형되었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Human beings, therefore 별표 치시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제 결론 말해볼게. 글의 구성은 대단히 단순하죠. 명제, 예시, 결론. 오케이? 아주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결론 내려볼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A context that changes sometimes radically within a single generation. 이렇게요. 지금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가 두 개 접사 하나 필요하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그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from scratch, 어떤 우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흔적이나 우연한 것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잠깐만 우리 never 동그라미 칠까요? never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but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이 봤던 형태는 어떤 걸 많이 봤니? 이런 거 많이 봤죠? not A, but B 라는 형태를 봐서 A가 아니라 B야. 이런 형태를 많이 봤겠지만 not보다 조금 더 세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잠깐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 어디야? 여기가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항상 뭐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일정한 맥락하에서 이제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without change,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때때로는 sometimes 때때로는 radically within a singl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하는, 어쨌거나 그런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존재하게 된다. 잠깐만 정리해 볼게. 인간 역사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조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변화를 시키고 후세를 위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한 예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결론. 자, 결론을 내볼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인간의 존재죠. 인간의 존재는 뭐? 맥락. 이 맥락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바로 변화죠. 변화를 가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 잠깐만.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는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요 일정한 맥락 안에서라는 말이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이거? 일정한 맥락 하에서. 그 맥락이 뭐야? 맥락.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뭐야? 바로 어디 갔니? 여기. 잘 안 보여. 여기. historical. 바로 얘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은 딱 이제 색깔로도 구분이 되지만 뭐야 이거? 양괄식이죠? 이렇게 처음에 던졌던 말, 그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똑같은 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괄식의 이제 구성이 나오면 뭐 어떤 문제를 내기 되게 좋냐면 빈칸추론 문제를 내기 되게 좋아요. 어디다가? 여기. 이런 컨텍스트라든지, 근데 설명이 또 나왔기 때문에 내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거는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이런 데다 빈칸을 뻥 뚫어놓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추론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간단합니다. 문법 여기 요 정도 문법은 잘 보세요. 여기는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Metaphorically speaking. 메타포가 뭐예요? 메타포가 비유와 은유를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비유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해서 human memory is like a public library that organizes its books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according to 그럼 끌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 하나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서 that은 잘 봐봐. 항상 that이 나오면 항상 뒷문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 대 뒤를 보니까 동사부터 나왔네. 얘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일치. 또 태. 수랑 태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오케이. 해석을 해보면 비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서관과 같은 거예요. 도서관과 같다. 근데 그 도서관이라는 곳에서는요, 그 책을 뭐에 따라서 예상되어지는 인기에 따라서, 오케이? 예측되는 인기에 따라서 책을 정리해 놓는 도서관과 같습니다. 잠깐만 써놓고 갑시다. 결국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거니까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과 뭐가 같은 거야? 도서관이 서로 같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서로 동급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 비유적으로 말한 거니까. 근데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도서 정리를 하는 거죠. 도서 정리, 배열, 배치를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란 말이야. 근데 이 도서를 정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도서를 정리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 인기. 예상되는 인기에 따라서 도서를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도서관이 인간의 기억이야? 그럼 도서관에 책이 있어? 그럼 인간의 기억력 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다가. 좀 더 가볼게요.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That is. 여기서 that is는 가로 묶을게요. That is. 그냥 묶어서 즉 말하자면 그냥 이런 정도예요.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이걸 굳이 막 문장 분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That is popular books. Example like the Dan Brown blockbuster. will be 동사예요. will be made available in special spaces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요거는 동격이죠. 오케이? 빈번하게 대여되는 책. 오케이? 빈번하게 대여되는 책. 즉 다시 말해서 인기 있는 책은 예를 들어서 요건 예시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댄 브라운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죠? 다빈치 코드 나만 알고 있죠?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끌었어요. 그래서 그 책 쓴 다음에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탐 행스 나오는 영화도 찍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유럽의 어느 까먹었어 어느 나라인지 유럽의 어느 나라의 선생님이셨는데 취미로 소설 썼는데 너무 잘 된 거야. 때려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썼거든요. 망했어요. 그래서 자꾸 책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나도 봤는데 재밌어. 이게 2권짜리인가 3권짜리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 재밌어. 재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Special spaces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도서관 입구의 출입문의 특별한 공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왜?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요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easy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easy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아니 easy라는 단어가 너무 easy한데 왜 easy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잖아. easy가 뭐냐면 품사가 형용사예요. 잠깐만 생각해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랑 붙어 있어야 되죠. 왜냐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혼자 나왔잖아. 잠깐만 필기 살짝만 할게요. 여기다가 이게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2가지야. 어떻게 2가지냐면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기도 하고요. 얘가 간접적으로 수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수식한다. 이거 직접 수식하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cold water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 근데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건 형용사가 단독으로 혼자 나왔다는 거야. 즉 누구 자리에? 얘가 보어 자리에 혼자 나왔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괜찮죠? 그죠? 여기까지인데 잠깐만. 근데 이 보어라는 것도 또 종류가 2가지야. 어떻게?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이런 보어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딱 눈치챌 수 있죠? 아, 이 형식?
오형식 이렇게. 보어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is는 그 앞에 it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it이라는 표현이 있는 상태에서 is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 to find이 나왔잖아. 얘가 진목적어. 얘가 가짜 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목적어 앞에 for members 이렇게 나왔잖아. 이런 애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의미상주어.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해석할 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멤버들이 그것을 찾는 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의 출입문 근처의 특별한 공간에서 이용 가능해질 것입니다. 됐죠? 잠깐만 좀만 적어볼게요. 도서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빈번하게 대출되어지는 책. 즉 다시 말해서 인기가 높은 책이죠. 인기가 높은 책. 이런 애들은 어디에? 입구 근처에 스페셜 에리어. 오케이? 스페셜 에리어에 이렇게 취급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좀 더 가볼까요? In contrast 별표칠게요. 얘를 대조적으로. 영어에서 컨트라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반대말이죠. 오케이? 대조적으로 less popular book, example like Gracia, the books by Herta Müller, recipient of the 2009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ones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will be placed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less popular book이 있어요. 대조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조가 나오죠. In contrast, 빈번하게 대출되어지지 않고 인기 없는 책. 인기가 없는 책. 인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전에 대출된 적이 없어. 오케이? 그런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헤르타 뮬러의 책. 헤르타 뮬러 들어본 적은 있니? 나도 처음 들었어. 근데 헤르타 뮬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컴마 찍었어. 동격이야. 헤르타 뮬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200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야. 왠지 노벨 문학상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읽을 책은 아니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일단 재미는 없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 작품성이 뛰어나 재미는 없겠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인기가 없을 거야. 이런 애들은요. The ones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그 과거에 대출되어져 본 적이 없는 책이요.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고 수식하는 겁니다. rarely는 거의 못마지 않다는 뜻이야. 거의 대출되어져 본 적이 없는 책. 근데 여기서 이 더 원즈는 뭡니까? 이 더 원즈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거 쓰잖아. 원즈 뭐라 그래? 이런 애를 부정대명사라고 하잖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딱 지칭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거. 아까는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즈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는 헤르타 뮬러의 작품들 이렇게 책을 썼잖아. 그 책이 되게 많겠지.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딱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노벨 문학상 받은 그런 책들 있잖아. 별로 재미없는 것들.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원즈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더 원즈라고 하는 것이 누구랑 상응하는 거냐면 여기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즈 이런 거랑 상응하는 거란 말이야.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in contrast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연결어가 나오면 서로 이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있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럼 하나 더 댄 브라운,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누구? 헤르타 뮬러라는 사람은 서로 또 반대가 되고 있고요. 더 극명한 거 말해줄까요? 더 극명한 것은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여기 있잖아. 빈번하게 대출되어진 책. 여기는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이렇게 나죠. rarely까지 같이 묶어야 돼요. rarely. 그 전에 대출되어져 본 적이 없는 책이요.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in contras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will be placed 놓여질 겁니다. 어디에? 도서관 맨 뒤에. 도서관의 뒷자리에. 아무도 안 가는 그런 후미진 곳에. 이렇게요. 봐봐. 이런 애들은 어디에? 도서관 뒷자리. 이런 곳에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we can use our memory to make inference about the environment.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었는데 잠깐만 여기 별표 하나만 쳐놓고 가세요.
여기서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고요. because of 뒤에는 명사 나온다는 거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야. being thus reflected 이 부분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 전치사가 나왔고요. 전치사가 나왔고 여기에 명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요 ing가 현재 분사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 전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얘가 목적어고 얘가 이제 현재 분사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전치사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되면 이 뒤에 목적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나오는 명사는 뭡니까? 이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는 해석을 따라야 돼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이냐,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이냐, 이걸 구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봐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서 being thus reflected, 반영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인 거냐, 아니면 봐봐. 해석을 다시 해볼게. 우리 기억 속에서 반영되어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가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그 환경이 의미상 주어니까 그 환경이 우리 기억 속에서 반영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쪽이 맞아요? 뒤에 읽어볼게. We can use our memory. 우린 기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make inference about the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대한 추론과 유추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 때문에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기억 속에 반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가 맞죠. 오케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반영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통하면 환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를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being thus reflected라고 하는 얘는 동명사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뭐가 돼? 얘는 의미상 주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걸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보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문제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 나라면 야 어차피 아이들이 착각하면 이게 뭐 어차피 뭐 현재 분사로 생각할 거니까 이 being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being을 생략해 버리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being은 동명사니까 생략을 하면 안 된다고요. 현재 분사 being 같은 경우는 뒤에 어차피 pp가 있으니까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야. 동명사에서 being을 생략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being은 생략이 불가능한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생략하면 안 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동명사기 때문에. 되셨죠? 뒤에. 잠깐만. 얘기 정리 좀 합시다. 결국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환경에 대한 추론에 사용될 수 있죠. 그 기억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요. 아, 그때 이런 상황이었나 보지? 라고요. 오케이? 아, 이거 자주 썼던 말인가 보지? 이렇게요. 그럼 뭐 있잖아. 내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내가 쓰는 말투를 보면 굉장히, 대단히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아주 많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표현들 있잖아.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수업 시간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난 없다고 생각해. 그 선생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막 쓰다가 수업하다가 내가 그때만 그 버튼을 뚝 눌러가지고 그걸 닫아놓고 안 쓰, 이건 불가능해요. 평소에 쓰던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해야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저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사나 보다.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조금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 We can infer. 우리가 추론이 가능해요. That the more frequently we drive an item from memory, the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동사 지금 2개. 동사가 지금 3개군요. 동사 3개, 접속사 2개 필요하죠. 근데 이 문장 잘 봐. 동사가 3개잖아. 근데 접속사가 여기에 대시라고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게 있어 없어? 또 다른 게 없어. 또 다른 접속사는 없어요. 어라? 왜요? 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암기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 문장은 통째로 암기를 하세요. 통째로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문장은. 자,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일단 밑줄부터 쳐볼게요. The more frequently. 아, 이거 뭐야? 더 플러스 비호급이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the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다시 말해서 더 플러스 비호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비더비 곰이 된 거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하다 이런 거잖아.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The more frequently we dri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아이템을 더 fluently 더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낸다면 이렇게 더 끄집어낸다면 잠깐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인간의 기억과 도서관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retrieve an item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서 대출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오케이? 더 자연스럽게 끄집어냈어. 도서 대출했다는 거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란 얘기네. 아주 빈번하게 대출했다는 얘기죠.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그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기억력에 도서관의 출입구 근처에 있는 거니까 우리 기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뒤에 한번 봐볼게요. The more often, 더 빈번하게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과거에 그것을 더 많이 직면했었던 것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잘 뽑아내. 여기 대출. 이게 대출이구나. 대출을 더 많이 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많이 빌려갔었던 거네, 그 전에. 잘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대출 더 많이 했었던 거네.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내용은 됐는데, 환경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요건 간단하게 써놓고 할까요? 여기서, retrieve. 산출이 잘 된다. retrieve. 산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여기서 그 상황에 대한 측면, 그 상황이 더 많았던 거다. environment, 그 상황이 더 빈번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 정리됐어요?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 다시 보면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도서관에 비유한 거예요. 도서관을 보니까 얘네들은 그 인기에 따라서 그 인기에 따라서 책을 배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많이 쓰면 앞에, 안 쓰면 뒤에. 마찬가지야.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잘 튀어나와? 그 상황이 많았던 거구나. 라고 추론과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말인 거죠. 됐습니까? 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마지막 문장. 문법적인 부분인데요. 요거는 여기 적을게요. 여기다가 적어서 할 테니까 요거는 잘 정리해 두시고 요 문법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이상하죠.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는데 왜 접속사가 없습니까? 이거 지금 접속사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왜 접속사가 없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 접속 없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약간 변형된 문장인 거예요. 변형된 문장. 그 원래 문장은 뭔데요? 얘에 대한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원래 문장은 as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에 비교급 그리고 주어 동사 원래는 이 문장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as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하다 이거잖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서 라고 하는
as라는 접속사를 써주는 거죠. 이게 원래 문장이야. 원래 문장이 이거였었는데 여기서의 비교급을 앞으로 당기고 여기서의 비교급을 앞으로 당겨준 거야. 왜요? 강조하려고. 우리 영어에서 좀 세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 쓰기로 했잖아. 강조를 위해서 이 비교급들을 각각 앞으로 뺀 거야. 그런 다음에 as를 생략해준 형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래서 접사가 없는 거야. 근데 과연 학교 시험에서 이게 접속사가 왜 없는지를 우리한테 물어볼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본다는 겁니까? 여기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 fluently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볼 거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야, 너 여기다가 잘 봐봐. 너 여기다가 flu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fluent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질문은 이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이렇게 풀어. 원래 문장을 써보세요. 원래 문장을 써보면 얘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래 문장을 써볼게요. 봐봐, 이거 지울게요. 저 녀석의 원래 문장을 써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문장은 as we try an item 한 다음에 보다 매끄럽게 이건 거죠. 그럼 봐봐.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 배웠던 거대로 해볼게. 명사, 동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 나오면 우리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너 누구 수식해? 너 누구 수식하러 나온 거야? 너 명사 수식하러 나왔니? 형용사. 너 동사 수식하러 나왔어? 부사. 그럼 잘 봐봐. 아주 유연한, 아주 유려한, 부드러운, 유연한 아이템을 산출해내는 거야. 그 아이템을 산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유려했던 거야. 아주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뽑아낸 거잖아. 기억을 잘 해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뭐가 돼? 당연히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형태로 써야죠. 동사 수식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더비더비 구문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더비더비는 그냥 해석해봐. 혹은 그냥 영작 정도 해봐.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 형태로. 근데 고등부 올라와서는 그 정도에서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어쨌거나 더비더비면 그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이 될 수도 있고 부사에 대한 비교급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풉니까? 원래 자리를 찾으세요. 원래 자리를 찾아보면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미안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깜빡했네. 미안. The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여기도 비춰주세요. must have encountered. 여기도 별표 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문을, 이 문장을 아예 암기해라 라고 했던 이유가 이건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나왔냐면 잘 봐봐. 문법 하나만 더. 지금 보니까 must have encountered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동사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사랑 관련해서는 문제가 두 가지야.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거야. 야, 너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쓸 거니 문제 이렇게 두 가지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쓸래? have pp 쓸래? 이렇게요. 근데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면 얘는 뭐다?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를 쓰면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즉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쓸래? have pp 쓸래?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must encounter 이런 형태를 쓸 거니 must have encountered를 쓸 거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너 그래 본 적 있어? 예전에? 그럼 이랬었을걸? 이런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must have pp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봐봐, 여기서 그 전에 빈번하게 대출되어졌었기 때문에 잘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야. 입구 근처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거 예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예 대놓고 말했죠. in the past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거 옛날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동사 have pp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조동사랑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디? 요거. 조동사 have pp를 이용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얘를 이용한 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야, 너 여기다가 must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너 여기다가 should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 그림을 하나만 외우시라고 그랬죠. 어떤 거냐면 봐봐. must라는 단어 있었잖아. must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떻게 두 가지죠? must? 뭐 해야만 한다고? 오케이, 좋아요. 얘가 의무를 나타낼 수 있죠.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추측, 그죠? 뭐뭐 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을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재밌는 건 이거다. 잠깐 머리를 좀 써야 돼. 머리를 좀 써서 잘 생각해봐. 머리를 좀 써보면 근데 이거 must have pp도 있고 should have pp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인즉슨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얘가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때의 동의어가 should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요 구도야. 구도는. 그러면 얘네가 의미가 서로 다르려면 얘네가 의미를 나눠 먹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사이좋게 나눠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둘 다 되고 얘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져가고 얘가 이렇게 가져가야지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must have pp는 뭐겠어? 추측이지. 맞아요? 과거에 이전 사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면 틀림없어. 이거고요. should는요. 의무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잠깐만.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얘는 안 했어. 얘는 결국 안 했어. 이 말이야. 얘는 뭐야? must have pp는 결국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럼 봐봐. 여기서 과거에 네가 그 상황을 더 많이 접했어야만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죠. 그럼 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플루언트하게 뭔가 정보를 뽑아낼 수 없었겠지. 이해됩니까? 그 전에 더 많은 인카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뽑아낼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must have pp라는 형태를 써야만 한다. 되셨죠? 요 마지막 부분 있잖아. 요 마지막 문장. 요 마지막 문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명제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셔야 되고요. 오케이? 요 예시도 아셔야 되고 이 문장 자체에서 문법이 두 가지나 있어요. 더비더비 구문도 있고 조동사 have pp도 있고 문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요거는 꼭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